오늘도 레전드 채널을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원통쾌 감동 눈물 레전드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현장 일을 하며 살고 있는 노총각입니다. 말이 현장 일이지 그냥 노가다예요. 건설 현장 가서 물건 나르고 위험한 일 하면서 생명 담보로 돈을 받고 그런 거지요. 처음부터 제가 현장 일, 그러니까 노가다를 한 것은 아니었어요. 원래는 선생 일을 했습니다. 수영하는 아이들을 가르쳐주고 문화센터에서 어머님들 강습해주는 수영 선생님이요. 바닷가에서 태어난 제가 동네에서 유별나게 수영을 잘했고 정말 우연하게 서울에서 내려오신 수영 코치님이 눈에 띈 거였지요. 수영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는 제의에 반신반의했지만 그냥 전 물에서 노는 게 좋았고 그걸로 밥 벌어먹을 수 있다는 이야기에 솔깃했습니다. 부모님이 설득 끝에 그렇게 본격적으로 수영선수의 생활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전국대회에서 메달을 휩쓸 정도로 전 유명한 학생이었어요. 코치님들도 몇십 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아이가 왔다고, 동양인 체격이 아닐 뿐더러 정말 우리나라에서 보기 힘든 그런 케이스라고 했지요. 그 말에 저는 더 자신감을 얻고 열심히 훈련을 했습니다. 중간중간 기업에서 스폰도 받아서 전지훈련 가기도 했고 상금으로 부모님께 효도하기도 했고요. 그렇게 저는 수영선수의 길로 가야겠다 마음을 먹고 인생을 수영에만 바쳤어요. 대학 들어가기 전보다 후에 더 열심히 했고요. 그런데 그런 저에게 정말 지금도 꺼내기 싫은 아찔한 일이 터진 겁니다. 후배가 배가 너무 아프다고 끙끙 앓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밤 늦은 시간 저는 집에서 참치죽을 만들어서 후배네 집에 가져다 주려고 길을 나섰어요. 보온통에 가득 담은 참치죽을 후배에게 식기 전에 전달해주고 싶었고 그 마음에 전 후배 집까지 뛰어갔습니다. 후배네 집에 도착하기 딱 100m 전 횡단보도 앞에서 초록불을 기다리고 있던 저에게 술에 취해 운전하고 있는 오토바이가 절 돌진했습니다. 안 돼! 하고 순간적으로 오토바이를 피하려고 했지만 사람이 너무 당황하면 몸이 움직여지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제 온몸으로 오토바이의 충격을 받아들였고 저는 정강이 뼈가 박살나고 어깨랑 목도 크게 다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심각했냐면 2달 동안 전 깨어나질 못했고 제 주변 사람들은 제가 죽는 줄 알고 다 마음의 준비를 했대요. 심지어 저희 교수님께서도 찾아와 죽기 전에 얼굴 한번 봐야 할 것 같다고 하셨고 참치죽을 받아야 했던 그 후배는 2달 내내 죄책감 때문에 제 병실을 떠나질 못했답니다. 그렇게 2달 뒤 의식을 차린 저는 기적적으로 깨어났지만 그땐 이미 수영선수로서의 인생이 박살난 상황이었어요. 수영할 때는 필수적으로 어깨 관절을 움직이는 동작이 들어가 있는데 어깨가 박살난 저는 어깨를 못 쓰게 된 거고 다리도 온전하지 않으니 선수로서의 인생은 끝난 거였죠. 솔직히 운동선수로서 전 제 인생이 그냥 이제 아무것도 없는 그냥 무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엔 저를 친 오토바이 운전자가 너무너무 미웠어요. 그런데 그 사람도 마냥 원망할 수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운전자는 형의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너무 속상하고 분한 나머지 술을 마시고 자기도 죽으려고 오토바이를 몰고 간 거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술을 마신 그 운전자가 제 모습에서 형을 보았고 충동적으로 형에게 가야겠다는 마음이 절 다치게 한 거였습니다. 술 먹으니 정신이 이상해져서 환상이 보인 거였지요. 그런 사람을 제가 어떻게 원망하겠어요. 빚도 산더미라 병원비 낼 돈도 없다고 하대요. 고스란히 제 몫이었지요. 다치고 난 뒤
거의 1년 동안은 미친 사람처럼 살았던 것 같아요. 호르몬 때문에 살도 엄청 찌고 선수 생활도 못했으니 자연스럽게 폐인이 되었습니다. 부모님도 지방에서 거의 다 무너져가는 몇십 년도 더 된 집에서 살고 있으니 손을 빌릴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요. 아들이 서울로 올라가서 장원급제한 것처럼 성공해서 내려오겠다고 했는데 그 희망마저 없어진 거니요. 그렇게 1년은 거의 미친 사람처럼 살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정신을 차렸습니다. 천천히 재활을 시작했고 선수로서 활동을 못하니 이것저것 수영 관련 자격증도 따고 교직 이수도 하고 최소한 동네에서 애들 가르칠 정도는 돼야겠다 해서 공부도 많이 했어요. 3년 정도 지나니 호르몬 약도 안 먹어도 될 정도로 몸이 호전되었고 왼쪽 어깨가 많이 불편하긴 했지만 그래도 센터에서 학생들, 어른분들 가르칠 정도는 되었습니다. 제 사정을 다 알고 계셨던 학교 교수님께서 일자리도 연결해 주었고요. 하여튼 전 주변 사람들이 도움으로 인해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되었고 좌절하지 않게 되었어요. 금전적으로는 정말 더더 힘든 상황이었지만 사고 나기 전보다 심적으로는 풍족해졌습니다. 사고 나기 전에는 그저 성공, 돈에만 목숨을 걸고 경쟁 속에서 치열하게 살았는데 사고 후에는 돈 명예보다 그저 있는 것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그렇게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고 있는데 요즘 유행하는 병 때문에 수영장도 문을 닫게 되고 저는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게 되었습니다. 당장 갚아야 할 돈과 몸이 아픈 부모님께 생활비도 드려야 하는데 마냥 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회복되었다고 해도 몸이 성치 않았지만 그렇게 전 현장 일을 시작하게 된 거였어요. 처음엔 자존심도 상하고 내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지? 라는 생각에 한참을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노동 속에도 배울 점이 많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도 모두 현명하고 젊었을 때는 잘 나가는 사업가도 계셨어요. 다들 한때 잘 나갔지만 처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 자존심 다 던지고 일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젊은 제가 투덜댈 수 있나요? 하여튼 그렇게 일을 했어요. 수영 강사로 활동할 때보다 벌이는 시원치 않았습니다. 매일 일을 가면 돈을 많이 벌었겠지만 교통사고가 심하게 났었던 저희 몸으로 벽돌과 시멘트 등등 쌀가마니보다 더 무거운 것들을 옮기기는 쉽지 않았어요. 하루 일하면 다음날 골병 나서 격일로 쉬던가 일주일에 서너 일밖에 못 나갔지요. 일 나가지 않는 날은 한강대교 위를 걷고 뛰며 운동을 했습니다. 일종의 재활 비슷한 거였어요. 하여튼 그날도 전 한강대교 위를 뛰며 운동을 하고 있었어요. 유독 그날은 우울하고 운동 가기 싫었는데 이상한 기운에 이끌려 운동을 가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때가 아마 정말 노을이 진하게 지고 있는 저녁이었을 거예요. 한강 다리 건너편까지 뛰고 다시 집으로 가는 쪽으로 달리려고 있는데 앞에 한 여자가 다리 위에 걸쳐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는 겁니다. 저는 화들짝 놀라서 말했죠. 거기 있으면 떨어져요. 뭐예요? 빨리 내려와요. 하면서 달려가 그녀를 붙잡으려고 하는 순간 그녀는 아래로 뚝 떨어졌습니다. 전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이었는지도 몰라요. 안 돼! 하면서 그냥 망설임 없이 저도 그녀를 따라 떨어졌습니다. 10초도 안 되는 사이에 전 생각했던 것 같아요. 수영 선수인 내가 구해야겠다. 이걸 그냥 지나가면 난 평생 두고두고 후회할 것 같다. 죽던 말던 그냥 남자로 태어난 거 남자답게 살고 가자 하면서요. 솔직히 저도 무서웠지요. 얼마나 까마득하게 깊은 곳일까. 수영 선수인 나도 죽을 수도 있는데 했지만 그냥 그것보다는
여자를 구해야겠다는 생각이 앞섰어요. 제가 떨어질 때 차에서 사람이 나와 안 돼요! 하면서 붙잡으려고 했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지요. 풍덩 빠진 저는 깊숙이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충격에 순간 정신을 잃을 뻔했지만 겨우 정신을 붙잡으며 나왔어요. 물을 한껏 머금고 헤엄을 치려고 하니 앞쪽에 그 여자가 어푸어푸대며 거의 숨이 넘어가기 직전인 상태로 있더라고요. 그 여자에게 수영쳐서 가려고 했지만 물살 때문에 그리고 너무나 차가운 물 온도 때문에 몸이 천천히 굳어지려고 했습니다. 나도 포기할까? 그래, 내 인생도 하찮은데 이렇게 나도 생을 마감할까? 하려고 할 때 저를 도와준 교수님과 친구들 얼굴이 달덩이처럼 떠오르더라고요. 순간 정신을 차리고 정말 죽을 힘을 다해 헤엄쳤습니다. 그녀가 정신을 잃기 직전 전 그녀의 팔뚝을 잡았어요. 정신 차리세요. 몸에 힘 풀고 계속 다리 움직이세요. 몸에 절대적으로 힘을 풀어야지 물 위로 뜬다고요. 계속 이렇게 발버둥 치듯이 힘을 다 써버리면 가라앉아요. 입은 무조건 수면 밖에서만 열고 숨을 쉬어야 한다고요. 하면서 외쳤습니다. 소리를 지르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말을 할 때마다 입으로 물이 들어갔으니 말이지요. 그런데 수영선수인 저도 사람을 구하기란 쉽지 않는 일이더라고요. 물 밖으로 그녀를 끌고 수영을 해야 하는데 그녀를 붙잡기 위해 수영을 하느라 이미 힘이 다 빠졌습니다. 정말 더 이상은 못 버티겠다 싶을 때 사람들이 신고로 저희를 구하러 온 구조대원이 보트를 끌고 왔습니다. 살았다. 드디어 살았다. 하는 순간 전 정신을 잃었어요. 저체온증과 아마 물을 너무 많이 먹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다행히 제가 정신을 잃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대원들이 저와 여자를 건져냈고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어요. 쿨럭쿨럭하며 물을 쏟아내고 정신을 차린 전 그녀의 안부를 먼저 물었어요. 다행히 그녀는 아직 깨어나지 못했지만 심장 박동 모두 정상이고 안정을 취하면 무리 없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눈물이 찔끔 나왔습니다. 조사를 하러 온 형사님이 저에게 말을 하더라고요. 무슨 사이냐고. 주변 증언 보니까 그냥 연고 없는 사람인데 구하려고 뛰어들었다고 들었다고. 정말 이 시대의 영웅이라고. 젊은 사람인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냐고. 죽는 게 무섭지 않냐고 했지만 전 멋쩍게 웃었지요. 그냥 몰라요. 저도 모르게 그렇게 한 거예요. 아마 마음 한켠으로는 저도 죽을 만큼 힘들어 봤고 심지어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려고 했다가 다시 정신을 차린 사람으로서 그 여자에게 일종의 동질감 그리고 여기가 끝이 아니란 걸 알려주고 싶었나 봅니다. 하여튼 정신을 차리고 다시 체온을 회복한 전 병원에서 나와 집으로 터덜터덜 걸어갔어요. 형사님이 여자분 깨어나시면 얼굴 보고 가야 하는 거 아니냐고 그래도 고맙다는 말 들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물었지만 저는 거절했지요. 안 그래도 혼란스러운 사람에게 제가 불쑥 나타나면 더 부담이라고. 그냥 제 이름도 알려주시지 말고 미상이 한 남자라고만 말해달라고. 일 커지는 거 원치도 않고 뭐 바라고 한 일도 아니니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고서는 집에 가서 어안이 벙벙해진 채로 창밖을 계속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현장 소장님께 문자를 보냈죠. 일이 있어서 일주일간 못 갈 것 같다고요. 저도 마음을 추스릴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렇게 멍하니 소파에만 누워만 있었습니다. 그날은 밤새도록 생각이 빠져 잠을 못 잔 것 같아요. 그렇게 밤을 꼴딱 새고 아침을 먹으러 가는데 대문을 누가 콩콩 두들기는 겁니다. 뭐지? 누구야? 하고 인터폰을 확인하니
굉장히 부티가 나는 아주머니 아저씨 두 분이 서 계시더라고요. 무슨 일인가 싶어서 문을 열었더니 그분들이 대뜸 제 이름을 대며 혹시 내 딸 구해준 은인 맞냐는 겁니다. 혹시 한강일 말씀하시는 거냐고 맞다고 했지요. 그러자 그분들은 눈물을 펑펑 흘리며 제 손을 잡고 무릎을 꿇는 겁니다. 너무너무 고맙다고, 정말 너무 고맙다고 하면서요. 저는 깜짝 놀라서 일단 밖에서 그러지 마시고 안으로 돌아오라고 했지요. 알고 보니 그분들은 이름 대면 알만한 대기업 초대 회장님이 아드님과 아내분이셨고 계열사 회사를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이었어요. 아시는 분들이면 다 알만한 그런 분이었습니다.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아무래도 본인들이 큰 기업이고 집안이 압박이 있어서 딸이 그거에 대해 부담감을 많이 느꼈나 봐요. 원래 부모님이 뜻에 따라 미국의 MBT, 미국 경영대학을 갈 예정이었는데 해외 생활에 도저히 적응을 못해서 한국에 왔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에서 경영대학원을 진학해서 졸업을 했는데 회사에 입사해서 적응을 못하고 퇴사하고 그러니 자신의 존재 가치가 한없이 작아졌나 봅니다. 본인 오빠 언니들은 경영 수업 받고 주식 지분 받아서 훨훨 날고 있는데 본인은 집안의 아픈 손가락 취급을 받으니 버티질 못했던 거였지요. 그렇게 심해진 우울증이 따님을 한강 다리까지 이끈 거였습니다. 그분들이 말하시더라고요. 돈에 눈이 멀어 가족보다 회사를 우선시해 딸을 벼랑 끝으로 내몬 것 같다고. 너무너무 후회된다고. 딸이 죽었으면 정말 난 평생 제정신으로 못 살았을 거라고. 내 딸을 구해줘서 너무 고맙다며 엉엉 우셨습니다. 정말 숨이 꼴딱 넘어갈 정도로요. 그러더니 사모님께서 주섬주섬 무언가를 꺼내더니 저에게 건네는 겁니다. 흰 봉투에는 일반인들이 상상하기 힘든 어마어마한 금액이 있었고 건네준 작은 함에는 금들이 들어있었습니다. 본인들이 줄 게 이것밖에 없다고 이렇게라도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니라고, 이런 거 받으려고 한 거 아니라고 하며 연신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사모님은 받을 때까지 안 간다고 하며 완강하게 말씀하셨어요. 전 말했죠. 그럼 이 봉투만 받겠다고. 금은 그냥 현금화해서 어려운 환경이 있는 아이들한테 기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마음씨도 곱다며 되려 놀라셨네요. 하여튼 그렇게 마무리될 줄 알았던 일이었는데 어느 날 그분들이 계시던 회사 인사팀장이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사장님이 채용 검토해보시라고 하셔서 연락드렸다고. 체육 전공하시고 교직과정도 이수하셨는데 혹시 저희 직원들 운동하는 센터에 정규직으로 모실 수 있냐는 겁니다. 세상에, 너무나 기뻤어요. 다시 가르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니. 세상에, 이런 걸 바란 게 전혀 아니었는데 그렇게 저는 그 일을 계기로 정규직으로 취업도 하게 되고 어느 정도 여유 자금도 생겨서 하루하루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후에 그 여자분이 따로 연락 오셔서 너무 고맙다고 말씀해 주셨고 들어보니 이제는 공부보다 본인이 하고 싶은 제빵일을 배우며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하대요. 정말 잘됐다 싶었습니다. 그래, 사람은 적성에 맞는 일을 해야 해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뜻밖의 일이 이렇게 저에게 복을 줄지는 몰랐습니다. 그냥 저는 그 말을 하고 싶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살아가요. 그냥 숨이라도 쉬고 산책이라도 하면서요. 우린 모두 소중한 존재니까요. 하여튼 전 그 말 하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